국회 방송에선 청문회 중계를 안 하고 계속 쉬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파행.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부터가 청문회 하기도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우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고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이거 온갖 꼬투리 잡아갖고 파행으로 이끌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어제 결론이 그런 거더라고요. 핵심은 뭐냐면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했어. 이런 것들이에요. 자료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계속해서 중원부원 하다가 시간 지나고 나서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얘들이 작전이었던 거예요. 네. 좋게 끝내면 청문 보고서 채택 해야 되는 느낌이 있어서 야 내라 했는데 왜 안 내? 하면서 갑자기 급발진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시점에 약속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왔어요. 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한덕수 청문회 할 때 이런 것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올라왔을 때도 우리는 동의를 해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소 고발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심하게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내란 수괴들은 어떻게 지금 국민이 진짜 놀랄 정도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를 보면 다음에도 이렇게 미루고 설렁설렁 넘어가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지고 대선에서도 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똑같이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회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저런 자료 요구 공방들이 많이 오가곤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은요. 새벽 4시까지 자료 요구합니다. 돌아가면서. 이거 주세요. 그러면 안 낼 수가 없어요. 손으로 써서라도 줘. 계속 이러니까. 창피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벌써 근성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중간에 5시에 나가버린 줄 아세요? 자, 뭐 그 전에 뭐 대단한 거 있다고 했는데 이틀 동안 없어. 했는데 한 방이 없었던 거야. 그럼 언론에서 에이 국민의힘 한 방 없었네. 한 소리 또 하고 실력 없네. 이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그냥 5시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맞아. 그리고 나서 자료 주면 지금이라도 뭐 다시 하자. 아니 시간 지났는데 왜 합니까? 그래서 민주당은요. 차수 변경해서 새벽 5시 6시까지 해요. 그 자료 줄 때까지. 인간이기 때문에 한 3시간 그 얘기 하잖아. 그럼 줘요. 그냥 줘요. 악착같이 해야 안 되는데 줘서, 그러니까 악착 같아야죠. 근데 악착같이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 자료 요청한 것도 뭐 아들 성적표 이런 것들 말이 안 되니까 안 준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줘요? 남의 개인 사생활을. 아니 자기들은 무슨 질병 얘기했다고 개인 사생활 프라이버시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관도 없는 아들 성적표 그다음에 전 부인에 대한 거 전 부인 계좌 달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죠. 청문위원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또 자료를 내려고 준비했는데 그냥 아예 안 받았대요. 뭐 증여세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가지고 5시에 내려고 이제 했는데 그냥 아예 나는 그냥 안 하려고 그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근성, 실력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저런 사람들은요. 저는 정권을 잡거나 공직에 있을 그런 근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근성도 없어 심지어. 양심도 없는데. 그게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목동에 한강 빌라라고 있어요. 네. 그게 김민석 후보자 어머니가 살던 빌라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서민들은 다 아십니다. 그 빌라가 청담동에 있는 빌라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야. 거기에 김민석 후보자 어머니께서 그 전에 낙상을 했어. 엘리베이터가 없어. 아이고. 못 내려오거나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내놓은 거예요. 집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뭐 잘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얘네들 솔직히 거기 그 한강 빌라 그 전세금 정도가 한 2억밖에 안 됩니다. 쟤네들 지금 뭐 심하게 표현하면은 눈사롱 하룻밤 술값밖에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자기들은 재산 형성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된 상태로 수십억짜리 어저께 우리 방송으로 보여드렸죠. 네. 기본 한 50억 좀 돼. 청문위원 5명 평균이. 그런 애들이 앉아가지고 2억 원짜리 빌라에 무슨 후원자가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했네 안 했네 거기 왜 부인이 들어갔네 난 좀 역겹더라고.
그러니까 후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일부러 들어와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이 최소한 한 수천만 원 들어갔을 텐데 그거는 또 어떻게 뭐 불법으로 좀 뭐 이런 개 미친 그게 말하는 게 저 김민석 후보자 부인이 고양이를 키워서 저그 뭐 필요했다 이런 거는 약간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와 그거를 전부 다 얘네들이 의심을 하면서 여기 야 스폰 받은 거 아니야 막 이야기하는데 정작 김민석 6천만 원밖에 없는. 뭐 눈에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기들은 항상 특혜받고 법카로 생활비 쓰고 어디 휘트니스 공짜로 받고 현금 다발 쌓아놓고 그렇게 사니까 같은 잣대로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체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도 보면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연세에 보면은 자기 몸 관리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날씬하고 그리고 말도 이렇게 좀 품격 있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는 아까 그 한강빌라 얘기하셔서 아 좋은데 사시나 보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렇게 재산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저분이 그 연세에 그래도 꽤 자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 그리고 의정 활동이나 대외적인 활동을 보면 항상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품격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알부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알거지였어요. 알거지는 아닌데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은 부정 축제자로 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장롱에 6억을 쟁겨놓고 썼다고요? 거의 사실이죠.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5년 동안 들어온 돈의 총액. 그러니까. 그거 대부분은 추징금으로 추징금으로 된 갚았다. 그거 상줘야 된다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보라 그래요. 저는 그걸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김민석 후보자처럼 다만 1년이라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추징금을 내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삶을 살아온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몇 억 추징금 다 어떻게 냈겠습니까? 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월급쟁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몇 년치 합치면 다 억대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스킬을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어쨌든 다음 주에 지금 총리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 100% 왜냐면은 그죠. 총리 인준이 돼야 이게 이제 뭐 장관. 국무위원들 제청도 하고 이 과정들이 이루어지니까 최대한 빨리 할 겁니다.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제 김민석 후보자한테 하자가 많으니 우린 동의 못해줘 하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총리 인준안은 우리 이제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그로를 끌겠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이 양심도 없는 게 양심도 없죠. 진짜. 한덕수요. 아유. 한덕수도 첫 총리라고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당론으로 찬성해줬습니다. 해줬어요. 해줬죠. 예. 그때 피눈물이 났습니다. 진짜로요. 예. 피눈물이 났어요. 피눈물이. 여러분 있잖아요. 김민석 지금 뭐 의원 6천만 원 재산이라 그러지. 한덕수 기억나요, 여러분? 이 사람 재산하고 뭐 로펌 들어가가지고 국무총리 지낸자가 일반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문료로 수십억씩 땡기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자체로 국무총리 통과시키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하자가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때 임명동의안을 보면은 208명이 임명 그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네. 반대가 36표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 정도의 예의를 좀 어떻게 보면 예의였죠. 멧돼지한테도 그 정도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도 정상적인 정보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란 잔당이 저기서 저렇게 임명을 거부한다. 빠른 해산이 지금 답입니다. 아니 근데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마차님 의견에 반대였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국민의힘처럼 해야겠어 이제. 갑자기 생각하니까 우라박질이네. 그때도 그 중도가 싫어합니다. 이런 의원들이 꼭 해줘야 된다고 엄청 난리쳤어요. 아 진짜 반덕수 해줘야 된다. 아유 중도가 그놈은 진짜 우리 당엔 중도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서 다행이야. 없어지신 분인가요? 다행히. 아유 많이 딴 데 가셨어요. 네. 다행히. 새로운 미래도 찾으러 가고 많이 딴 데 갔습니다. 네. 참나. 그래도 그 한덕수 너무너무 하자 많죠. 뭐 이 말해 뭡니까? 이거는 하자 수준이 아니죠. 불법 행위도 사실 의심되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민주당은 그 애국심 하나로 그래도 이 첫 정부가 실패를 하면 안 되지. 우리 국민이 괴로우니까 그런 마음으로 고통을 참고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일으켜서 계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작살내서
태어난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완전 똥물 뿌리는 거죠. 이거는 시작부터. 양심이 없어요. 예, 양심이. 양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있어. 품앗이라는 것도 있고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한덕수 그렇게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해줬으면 최소한 이게 또 내란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맞아요. 한 6개월 1년은 무조건 알아서 하시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실 한덕수 대 김민석 비교를 해보면 한덕수보다 100배는 훌륭한 사람인데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꼬투리를 잡으면요. 솔직히 그 기준으로 잡으면은 누구도 국무총리 못해요. 맞습니다. 그걸로 잡으면 스폰서가 있다는데 갖고 있는 돈이 6천만 원밖에 안 되냐. 없다니까 또 어서 숨겨놨지 이러고 앉았고. 사실은 한덕수 같은 자들은 저 김현장 포함해가지고 그게 다 스폰들이에요. 예. 수십억씩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나 진짜 그 한강 빌라 아마 청담동인가 어딘가 그 비슷한 이름이 있을 거예요. 한강 마주보고 한강맨션 있는데 이런 거. 예. 와 엘리베이터도 없는 옛날 빌라 있잖아요. 그 재건축도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있는 그런 빌라 같은데 보니까 엘리베이터 맞아, 그럴 없으면 거예요. 그죠? 예. 마음이 아프네요. 그럼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머니 거는. 혼자 사시기에 너무 힘든 거죠. 자, 근데 역시 이번 청문회는 김민석 청문회가 아니었죠. 그 주진우 청문회였죠. 주진우 첫 번째. 일단 주진우 병역 면제 의혹. 이거 아주 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저거의 지금. 핵심은요. 처음에 3급이었다가 나중에 5개월 만에 5급으로 바뀌어요. 5급이면 사실상 면제거든요. 저기 자세히 보시면 MBC 지금 썸네일인데 뒤에 저희가 지난번에 공개했던 얘기했던 사진. 네, 그 사진까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주진우가 술을 저렇게 잘 먹는다는데 간염으로 된 게 우리가 다 걱정돼서 그러는 거 맞아. 아닙니까? 건강 네. 걱정돼서 그래요. 그렇죠. 진짜로. 여기서 비하인드인데 저 강덕구 의원한테 의료적 법적 조언을 해준 게 정필승이에요. 왜냐하면 저 간염은 급성 간염은 네. 아무리 오래 걸려도 6개월 안에 낫기 때문에 네, 네. 급성 간염으로 면제되는 건 불가능하고 급성 간염이었던 사람들은 한 6개월쯤 기다렸다가 다시 신검받고 군대 대부분 갔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우리 방송에서 알려드렸죠. 예. A병원 가서 간염 예방주사 맞고 그 다음날 다른 병원 가서 간 수치 검사하면 엄청 높게 나온다고. 그런 스킬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주진우 의원실에서 새날을 감청하고 있겠죠. 보고 지금 있나요? 실시간으로 듣고 있을 겁니다. 주진우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 김지호는 또 웃었습니다. 아 뭐야? 또 조치해 주십시오. 좋지. 한 번 당한 거 두 번, 세 번, 네. 새날을 위해서라면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건 진짜 주진우가 아마 땅을 치고 회의할 일이에요. 정말로. 박선원 의원이 급성 간염 이야기를 할 때 꾹 참았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주어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맞아. 어저께 청문회장을 자세히 보면요. 그제 진짜 몰랐어요? 주진우가 이야기를 해. 근데 내가 보기에 민주당 의원들 몰랐어. 모르는 거 박선원 의원 알고 있었어. 몰랐는데요? 막 이러잖아요. 누가 간염 걸렸대? 너 왜? 아 근데 면제였어? 막 이런 분위기. 면제였어? 딱 그게 나더라고. 안 치웠어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가 둘 다 군대 면제인데라는 이야기로 시작된 건데 예. 그러니까 합법을 떠나가지고 김민석 후보자는 가고 싶어도 못 간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일단은 대통령도 감옥살이를 3년 했기 예.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장애인이어서 군대를 못 간 거잖아요. 네. 이걸 끌어와서 그러니까 박선원이 빡이 친 거야. 그렇죠. 야, 뭐 니들은 보니까 급성 간염으로 안 간 사람들이 네가 박선원은 알았던 것 같고 박선원은 몰랐다는 이야기 안 하는데 김현 간사나 나머지 분들은 몰랐다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하더라고. 오? 난 제가 볼 땐 김현 간염이었어? 의원님은 아셨을 것 같아. 알았는데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청문회가 확실했다. 그러니까 주진우한테는 이 청문회가 끝나고 덕지덕지 남은 혼장이 생겼고요. 예. 저는 뭐 이제 물론 국민의힘이 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해줄 거라고 보고 어찌됐건 국회에서 빨리 이제 표결해가지고 김민석 후보자를 후보 딱지를 떼주고 김민석 총리로 부를 수 있게끔 빨리 해줘야 된다. 그게 지금 일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일이 바빠요. 많아.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진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쁜 게 보이잖아요. 빨리 장관도 와야 되고 총리도 와야 됩니다. 너무 바쁩니다. 예. 하루에 일정이 막 몇 개 있는지 저 뉴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좀 짠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 예. 수행해요, 진짜. 이게 좀 어떻게 하든 다시
그 무너진 행정부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되죠. 진짜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사실 바쁘고 피곤하면 간 수치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나 이재명 대통령 간 수치 걱정되더라고요. 급성 간염 생기시면 다음 주 정도에 총리가 임명이 되면은 이제 국무회의도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지금 대통령이 총리랑. 진짜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때 진짜 매일매일. 힘들어. 나눠서 해야 됩니다. 자, 어제 주진우가 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좀 캐릭터가 나는 솔직히 주진우 씨 뭐 어떤 지점을 저를 고발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모자라 보여요. 동영상 잠깐만 볼게요. 그리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후보자께서 저를 밖에서 지금 인사청문 열리기 전부터 법무부 장관 임명해서 저 한번 털어보자라는 글에 동조하셔서 올렸습니다. 저도 참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내리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인사청문도 열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자표 찍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의혹에 저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고 인사청문회 파행 안 하고 저도 도리 지켜가면서 자료 달라고 하고 있는 자료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는 저를 토대로 해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특검을 받게 되니까 특검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탄압 프레임을 말 이렇게 뒤집어 더듬어? 씌우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숫자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얘기 했습니까? 주진우 입장에서 그것도 김민석 후보자가 새날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네. 되게 진짜 탄압 프레임으로 할 거다. 네. 그걸 가져와서 자기한테 좌표 찍었다 얘기하는데 야 네. 주진우가 찍은 좌표는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울겠는데? 방금 거기서도 딱 거짓말 하잖아요. 저는 숫자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숫자만 이야기해요. 6억을 장롱에 쟁여뒀다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본인 봤어요? 6억 봤어요? 보지도 그러니까, 않고 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 안 참으면 어떡할 겁니까? 안 참으면 참아야지. 나 이 말도 하고 싶어. 나 이 말 야, 그 김- 자신 있어? 고발해! 자신 있어? 무섭어 나! 자신 있어? 무섭어! 고발하라고! 나 부승자는 거 흉내낸 것뿐이야 그냥. 아니 자신 되게- 있어? 고발해! 아 씨. 잠깐만 주진우 보면 진짜 열받겠다. 깐족거리는 거 이렇게 계속해. 고발하라고! 아니 그리고 영상 초반에 보면은 자기가 참았다는 이야기할 때 저도 제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그걸 자막으로 보면은 엄청 더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듬어? 멘탈이 좀 깨지는 거야. 지금 멘탈 나갔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얘는 금수저잖아. 지 아버지가 공안검사였다고. 그렇죠. 그 공안검사라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간첩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네.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간첩을 만드는데 이거 했다고 해. 그럼 좀 감형시켜줄게 해가지고 다른 것도 없어요. 그 관련된 사건들 보면은 사회주의 서적 읽었다고 간첩으로 몰아갖고 처벌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게 주진우 아버지가 했던 건데 그럼 주진우 아버지는 어떻게 주진우한테 물려준 재산 상당수는 돈을 모았대. 네. 그건 소명된 적이 없잖아요. 얘는 뭔 말이냐면 내가 아들한테 7억을 물려줄 때 증여세 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70억짜리 주진우가 저 울산 저도 제보 받은 게 몇 개 있는데 나이트클럽이요? 그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 KTX 나와서 옛날에 김기현이 땅 해가지고 그때 기억나죠? 네. 딱 휘어. 그 개발 정보 알아가지고 네. 그걸로 부자가 되고 그런 것들은 재산 소명 형성 과정에 소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막 클럽 같은 거 운영하고 막 이 과정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주진우 아들 재산이 7억인데 김민석이 6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네 많이 해도요. 진짜 웃긴 게 돈은 우리만 갖고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막 이제 버벅버벅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흥분한 거예요.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약간 다른 의원들 다 조용한데 혼자 앞장서가지고 약간 하고 있잖아요.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예면에는 본인이 저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계속 캡처 같은 거 올라와서 주진우 알아보기 막 이런 게 시작이 맞아요. 됐더라고요. 네. 그 겐트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이것도 지워졌다면서요. 근데 보니까 본인이 거기서 국제법 전공 이런 게 했다는데 국제법은 개설되지 않은 학과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다 속속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실제로는 잘 네.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 야야 기득권은 우리만 할게. 김민석이고 뭐고 필요 없이 무조건 반대야. 이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주진우만 망했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요.
주진우 병역 관련 자료를 내지 않으면 수사받아야 돼. 이거 수사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수사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네.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리고 윤석열 보고 한동훈 보고 주진우 보고 느낀 거 특수부 검사들은 좀 모자라구나. 무서운 대상은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김병철님 출첵 대통령 행님은 세종 종조대왕을 연상시키고 총리는 황희정승을 영상시키는 정부 열나 좋은 정부 너무 신난다. 정변은 홍사원 쇼에서 열편을 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들어오라 그래.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김지호 잘한다, 김혜경, 이재명, 김민석 만세, 오늘도 귀엽고 이쁜 차범, 임세은 사랑해요. 크크크 나는야 페미니스트. 최범을 차범으로 들었어. 점점 길어지고 있어 멘트가. 자 제이님 국힘 의원들이 단체로 든 피켓에 국무총리 자격 미달이라고 썼는데 어이없다가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국힘 기준의 재산 이익은 자격 미달입니다. 그렇지. 아니,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사실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의 계엄을 최초로 경고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계엄에 실패한 그 영향력이 저는 꽤 크다고 봐요. 내란 잔당 입장에서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구 집권하는데 쿠데타에 성공할 수 네.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쿠데타에 실패했다. 이러한 악감정이 있으니까 저 사람만은 안 돼.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수 제이님 있겠어요. 제이님 메시지 읽는 중간에 나머지 읽어드릴게요. 아 중요하셨군요. 자녀 부정 입학이나 부동산 비리, 학위 비리가 없는 청렴한 김민석 후보는 국힘에서는 자격 미달인가 봅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감사해요.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 지금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기 예. 바랍니다. 근데 주진우 얘기하는 게 좀 재밌.